당연히 대정 전후 2시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첨단 문명을 지탱해주고 있는 전력 시스템의 붕괴. 소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정의 무기력한 모습과 국난 극복이 취미인 대한민국 시민들의 자세가 상반된 모습으로 대조를 이루며 대정전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전개통 정전은 우리가 말하는 블랙아웃으로, 개통은 일제강점기에 번역된 그리드의 행정용어입니다. 이 개통은 다시 스마트 그리드, 내셔널 그리드, 슈퍼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로 분류됩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의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진 것으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공장에서 돌아가는 산업용 장비들까지 모두 연결해 전기 사용량과 공급량, 전력선의 상태까지도 알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망 시스템입니다. 내셔널 그리드는 한 국가 안에 연결된 전력망으로, 소설은 이 내셔널 그리드의 붕괴로 집중화 전력망의 문제점을 짚으며 에너지 시스템 분산화로 안정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일이 2011년 9월 약 5시간가량 이어지며 시설들이 마비되는 아찔한 상황이 있기도 했었죠. 슈퍼그리드는 국가 간에 연결된 전력망을 말합니다.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1한국인 3세로 소프트뱅크 창업자인 손정희는 몽골에서 생산하는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해저 전력망으로 연결, 공유하는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2011년도에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해저 화산 폭발로 고립된 통가의 경우처럼 궁극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푸틴도 2016년 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아시아 에너지 고리 구상으로 EU가 철강 공동체에서 시작했듯 동북아도 전력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섬처럼 고립된 우리나라에서 슈퍼그리드를 통한 다른 국가와의 전력망 구축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분산화되어야 할 전원관리가 다시 집중화되며 위험의 분산이 아닌 집중화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 없이도 전력을 수천 킬로미터를 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주변국과 공동개발 협약도 맺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들과 맞물리며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설은 슈퍼그리드가 아닌 마이크로그리드에 주목합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지역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대정전을 깨우는 당인이 2호 프로그램을 설계한 주인공도 이 마이크로그리드를 연구한 엔지니어로 나옵니다. 소설 속 서울지방정부는 2011년과 2017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며 전력망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서울시장은 당인이만의 독자적인 에너지 자립구조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고자 하지만 정치가 개입하며 당인이 발전소 관계자들은 국감에서 역모로까지 몰려 쫓겨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낙하산 인사들이 채워지고 당인이 담당 엔지니어들은 제주도와 인도네시아로 흩어지며 프로젝트는 유야무야 묻히게 됩니다. 여기에 저자의 유머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안전 시스템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퇴역한 장군들과 그들의 운전병을 고용하는 것이 1차 목표,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 세력의 낙하산 수치 극대화가 진짜 목표라는 재치 있는 유머에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에 지진이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대정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마비된 상태에서 묻혀있었던 당인이 발전 계획이 가동되게 됩니다. 소요 사태를 염려한 청와대는 에너지 자급률 100%로 육지와의 개통만 끊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제주도로 급히 옮겨가고 남겨진 당인이 팀은 개통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대정전 시 서울의 20%만이라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당인이 2호 프로그램은 급박한 상황에서 주변의 요구로 당인이 3호로 버전업하며 서울을 넘어 타 지역 개통을 모듈로 연결해 밝혀갑니다. 그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지며 소설은 대한민국을 깨운 엔지니어가 산업자원부에서 독립하는 에너지부 장관을 거쳐 대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소설은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불안전성을 보여줍니다. 원자력은 가장 저렴한 공급원이지만 사고가 나거나 해결로 재처리 과정에서 편익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가스는 가장 비싼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석탄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원가도 낮고 환경오염도 적어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조 서비스가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 공급원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되어 있어 한 곳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문제. 소설은 이 모든 문제를 담아 대정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모두를 극단에 세워놓습니다. 수월하게 익히는 소설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과 전력 시스템 분산은 지방 분권화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임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입니다.